지금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가 실제 정적분을 정의하는 방식에 가깝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한 고등학교 정적분의 개념은 실제 정적분의 개념의 한 40%, 50%, 한 반 정도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정적분의 개념을 이 급수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예전에 07년도, 06년도 수능 이후로는 어렵게 내지 않고 현재 트렌드상으로는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 현재처럼 그래프 y는 fx가 그려져 있고요. 구간은 a와 b가 있습니다. 여기를 등분한 거예요. 등분한 거는 똑같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면 b-a인데 이거를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b-a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문제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 그럼 증분 x1 x0는 이게 얼마가 될 거냐면 n분의 b-가 a가 될 거고 x2 x1도 n분의 b-a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n분의 b-a 이걸 증분 얼마만큼 증가한 분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델타 x 이걸 델타 x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x1이라는 값은 이만큼 하나의 증분만큼 이동한 거니까 원래 x0에서 얼마만큼 n분의 b-a x2는 얼마만큼 x0에서 한 칸, 두 칸만큼 이동했으니까 2 곱하기 n분의 b-a만큼.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주면 xk는 뭐가 되냐면 x0에서 얼마만큼? k만큼, kb만큼 이렇게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x0를 a라고 줬으니까 a 플러스 그다음에 n분의 b-a가 델타 x 증분이라고 했으니까 k 델타 x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관찰을 했어요. 어떻게 관찰했냐면 그래서 여기 지금 x1에서의 여기 함수값은 fx1일 거고 여기 x2에서의 여기 대응한 여기 높이가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여기는 fx2니까 여기는 fx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한 거를 sn이라고 한다면 sn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sn이라고 할게요. sn은 fx1 곱하기 여기 밑변의 길이가 여기니까 증분이죠. 델타 x. 그 다음 거는 fx2 델타 x.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여기 fxn 곱하기 델타 x. 이거를 좀 시그마를 이용해서 요약해 주자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무한히 돌렸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작업을 무한히 했더니 어떤 값이랑 실제로 비슷해지더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그 값이 거의 흡사하더라 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적분의 실제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n등분을 해도 되고 2n등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는 x1이라고 했지만 x0 여기를 x0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자르고 해도 사실은 다 더해도 그거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옛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뭐 혹은 마풀이라든가 센이라든가 어디야 그거 같은 거 거기서 이런 게 나왔다면 잠시 그 정도 되면 한 1등급 되고 나서 하세요. 네, 본인이 한 2% 안에 든다, 1% 안에 든다 그러고 한다면 아니면 뭐 순마쿠라들을 풀겠다 아니면은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여기 개념을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손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선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를 규칙화해서 규칙화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가 이제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 다음에 fxk가 fx로 바뀌고, 델타 x가 dx로 바뀌고, 범위는 a에서 b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좀 더 직관적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가볼 거냐면, 이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앞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요, 무조건, 다시 써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는 무조건 얼마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1로요. 그냥 범위를 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n분의 1은요 dx, 그 다음에 n분의 k는요 x로. 네, 무조건 이렇게 바꾸셔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교과서와 차이가 있다면 범위를 b부터 a부터 b까지로 그냥 구했는데 그냥 고정해 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무슨 적분을 배웠냐면 치환 적분을 배웠다라는 거죠. 치환 적분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치환 적분의 의미가 계산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우리가 고려해서 곱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의 모양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멀리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 근데 그 정도의 약간 우리 닮음처럼, 우리 등비급수처럼 그 차이를 어떤 상수값을 곱해줘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 보정해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써줄게요. 앞으로는 무조건 어떻게 써주신다. 리미트, 자, 리미트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는 어떻게 바꿔주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fxk는 뭐라고 그럼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냥 f n분의 k를 뭐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fx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n분의 k를, 즉 n분의 k를 뭘로 바꿔주신다? x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델타 x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n분의 1을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dx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훨씬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가 유리하냐면 이 150페이지 예제 1번 이 문제를 풀 때가 유리하다는 거지. 우리는 그냥 보지 않고 볼게요. 자, 리미트 예제 1번을 통해서 보여주면 일단 n분의 1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n분의 1이 나와야 dx로 바꿔주니까. 그래서 이걸 n분의 1 곱하기 n세제곱 분의 1에 1세제곱 2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하나 찢어 놓을게요. 그럼 이 친구는 이 뒤로 빼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그마로 바꿔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써주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의 k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n세제곱이 있는데 n세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 n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상수니까. 자, 그 다음에 곱하기 n분의 1이고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세제곱 n분의 1 이렇게 바뀌어준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해준 공식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뀐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n분의 k가 뭐로 바꾼다? x로 바뀌니까 x 세제곱 n분의 1은 dx.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암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절대 교과서처럼 푸시면 좀 이거 찾느라 1이 될 수 있거든요. 증분을 찾느라고 xk가.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n분의 k를 x로 바꿔주시고 범위는 0과 1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서는 치환적분 하시면은 어차피 보정이 되거든요. 자, 152페이지 예제 2번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런 유형을 할 때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이용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일단 n분의 1이 안 보여, 선생님. 그쵸?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지,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한 끝 사이드에다가 n분의 1을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여기 n분의 1을 넣어주면 갑자기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n분의 n. 그러면 이 n을 안으로 넣어주면, 자, 안으로 넣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n, n 플러스 2분의 n, n 플러스 3분의 n, 2n분의 n이 됩니다. 여기서 이거 막 n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 생각을 해봐.
일단 이거를 시그마, 앞에 것처럼 이제 시그마로 묶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변하는 모양이 어딘지 보시면, 지금 1, 2, 3, 여기 있는 숫자들이 변하고, 이제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분의 n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여기 아직 n분의 k가 안 나왔는데요. 자, n분의 k가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죠. 분모 분자에 n으로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n분의 1이 뭘로 바뀐다고요? dx n분의 k가 얼마로? x로 변하시고요. 이 부분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변화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바로 ln 절대값 x 플러스 1 0과 1이니까 얼마다? ln 2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데 왜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좀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지 않냐면, 지금 선생님이 수능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 평가원과 뭐 교육청 문제를 다 가져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준 공식으로 해도 충분히 다 소화가 된다라는 거야. 최근 3개년께.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6월, 9월에 이거에 대한 상한과 뭐 제대로 정적분의 개념을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낼 게 너무 많아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걸 일단 먼저 하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적분과 급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념을 끝냈고요. 일단 영상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른 것까지 하면 길어지니까.